여기다가 세차장을 하면 유난히 더 좋은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세차장 쪽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세차장은 여유가 있어야 돼. 조금 널찍널찍하고 차도 진입하기도 좀 수월하고, 왜냐면 여기는 좀 여유를 즐기러 오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조금 여유롭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렇게 좀 널찍널찍하니까 일단 세차장 하기 좋은 거지. 그리고 차량도 이동 동선도 이렇게 보면은 여유롭잖아. 여유롭고 그렇게 해서 좀 여유로운 곳이 좋아. 일단 세차장 입지로서는 복잡한데 막 도심 한복판 거기는 일단 너무 바빠.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매출은 거기가 높을 수 있어. 세차장으로서는 일단 여유가 있다라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큰 곳이다. 그게 이제 교집합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땅이지 여기가. 일단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가 그전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개념이 완전 달라. 비사업용 토지는 뭐냐면 그냥 전이든 답이든 아무것도 안 하는 땅, 그런 거는 땅을 놀린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죄야.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매기냐면, 너 그 부동산 투기지 라는 전제 하에서 양도세도 중과세야. 그래서 양도 차익이 생겨도 막 예를 들어서 10억에 사서 밭으로 10억에 샀다가 그냥 밭이라고 하지 말자, 그냥 나대지라고 얘기할게. 아무것도 비사업용 토지 10억에 사서 그냥 갖고 10년 있다가 20억에 팔아. 그러면 10억의 차익이 생기잖아. 그럼 중과세 대상이야. 왜냐면 이거는 개발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세금을 5억 내야 돼. 뺏겨 다. 그리고 재수 좋으면. 근데 재수 나쁘면 뭐 이제 또 세금 항목들이 더 있으니까 이건 이제 세무사한테 물어보고, 여튼 그만큼 뺏겨. 근데 10년을 사업을 했어 내가. 그러면 세율이 일반 과세야. 그래갖고 그 금액 차이에 따라서 누진율이 적용되면서 뭐 그러면 한 1, 2억 양도세가. 그럼 거기서 3억 차이 나자. 재수없어 4억도 차이가 날 수 있거든. 만약에 이게 10억에서 20억이 아니라 50억에서 70억이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막 세금이 10억 나오는 거지. 이거 공사 다 해도 10억 안 들어가. 거저지. 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근데 10년 동안 여기서 돈을 또 벌어. 개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 세율 차이야, 세율 차이. 내 생각에는 부동산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앞으로 지난 20년도 마찬가지고 지난 40년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내 생각에 앞으로 20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그냥 인플레이션이야. 부동산이라는 거는 무슨 개발 가치를 떠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 뭐보다? 월급보다 더 빨리빨리. 자, 그건 정해져 있는 거야. 룰이야.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사놔야지 손해가 아닌 거야. 까놓고 있어. 근데 왜 못 사냐?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돈만 있으면 현금으로 통장에 갖고 있으면 안 돼. 무조건 땅에다가 사놔야 돼. 근데 부동산을 사는 방법은 두 개야. 하나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땅 10억, 건물 20억. 그래서 30억짜리 사놓을 수가 있어.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땅만 30억짜리 사놓을 수도 있어. 근데 땅만 30억짜리 사놓으면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세금으로 다 뺏긴다고. 그러니까 땅만 있으면 안 돼. 땅에다가 뭐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뭐라는 게 남았어. 여기 뭐라는 거를 아까 이제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건물을 20억짜리 질 수도 있고, 또는 빌딩을 질 수도 있고. 근데 내 생각에는 건물은 감가상각이 돼. 그러면 20억이 1년 지나면 사실상 16억이 되는 거고, 2년 지나면 뭐 14억이 되는 거고, 3년 지나면 12억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중치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되거든. 근데 건물값은 올라간다고 하지만 사실상 땅값이 올라가는 거야. 건물값은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거 강남도 똑같아. 왜? 강남도 다 땅값으로 계산하거든. 그리고 건물을 부셔버리잖아. 그러면 건물에다 20억을 투자하면 땅값이 20억이 올라도 건물이 20억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아. 그럼 이익이 극대화되는 건 감가상각이 없어져야 돼. 그러면 땅에서 땅으로 넘어가야 돼. 그러면 그거는 감가상각이 제로야. 근데 그거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잖아. 그게 부동산 투기잖아. 그러면 땅에다가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가장 감가상각이 적은 사업을 해야지. 그걸 하려면 콘크리트로 건물 지으면 안 돼. 이런 것처럼 가설 이런 것처럼 이제 구조물로 최대한 감가상각이 적게 투자를 하는 거지. 그 감가상각이 제일 적게 투자한 상태에서 현금을 가장 회전량이 많은 거, 돈을 잘 버는 거, 그거 뭐가 떠올라? 창고는 비슷하게 짓지. 그리고 저거를 다 막으면 임대료 얼마 받을 수 있어? 여기서 이 정도면 200만 원 임대를 주면. 그렇게 생각해. 또 근데 대표님은 그래도 오래 보셨으니까 좀 아시는 건데 이런 세차장이나 사업 관련해서 그냥 물려받은 땅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옛날에 어떻게 해서 구매한 일단은 사무차 해가지고 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게 여기서 세차장이 되나 하는 궁금증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세차장을
지을 수 있나?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런 거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거기에 그 입지 분석하는 공짜로 해주는 게 있어. 그냥 거기다 주소 넣고 해주면 피드백이 와. 그게 직업인데 뭐 이 회사에. 그래서 일단은 그 땅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는 게 낫지. 그렇다고 우리 회사도 그거 크게 돈 안 들어. 어차피 다 자동화돼 있잖아.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냥 홈페이지 구글에다가 세차고수 검색해갖고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에 링크 있어. 거기다가 주소하고 뭐 이렇게 해서 써서 넣으면 입지 분석 해갖고 연락이 오니까 그거는 일단 먼저 그렇게 전문가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 기준에서 자기가 다시 판단해 보면 되지. 일반인들이 보기는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방향성. 방향성. 근데 웬만한 곳들은 빈 땅으로 하는 것보다 무조건 올리는 게 나아. 왜냐면 세금 갖고 다 뜯기거든. 왜냐면 나중에 10년 뒤에도 어차피 3년 양도세 중과 피하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하더라도 그분 3년 동안 그래도 이자라도 벌어 놓는 게 좋잖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일단은 생 이자를 내겠지. 재산세? 뭐 그게 아파트 재산세만 얘기하는 건지 이런 땅 재산세도 얘기하는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몰라가지고. 재산세. 뭐 요새 아파트 2개만 갖고 있어도 재산세 많이 때린다고 뭐. 그거는 뭐냐면 비삼용 토지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어.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 비삼용 토지는 죄야. 그 불법이 아닐 뿐이지 거의 불법처럼 얘기하는 거야. 되게 싫어해 나라에서. 비삼용 토지는 그 부동산 투기라는 거지. 그리고 사업용 토지는 생산 시설이야. 그래서 넓은 땅, 비싼 땅을 갖고 있어도 큰 땅, 비싼 땅 갖고 있어도 사업용 토지는 죄가 아니야. 그래서 일반 과세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요새 나라에서 막 그 재산세 같은 거 막 뭐라고 하잖아. 그게 뭐냐면 비삼용 토지는 80억인가? 그거 넘어가면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돼. 그거는 굉장히 그냥 가만히 있다 두드려 맞는. 세금 많이 뺏겨. 하지 말란 얘기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그런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라도 올려야 돼. 창고라도 올려야 돼. 근데 창고 올려갖고 200만 원 받는 건 노터치스 하는 게 낫지.